자, 82기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가 이제 11월 2일 날 있었는데 여러분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비 생도입니다. 자, 먼저 경기 한번 합시다. 해군 경기 구호가 필승이죠? 다 같이. 네. 자, 전망을 향해서 경기. 필승. 목소리 작습니다. 다시 한번. 전망을 향해서 경기. 필승. 자, 바로. 자, 이제 해군 생도입니다. 생도인데, 물론 가입교 기간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날저날 좀 산 넘어 산이고,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수능이 안 들어가는 우선 선발인데, 자, 우선 안찬호 예비생도. 예. 학교장 시험 받았죠? 예, 맞습니다. 김현진 예비생도도? 네. 오케이. 학교장 시험 받은 게 왠지 합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혹시? 묘하게? 될 거야? 확실히 들었어? 김현진 예비생도.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안찬호 예비생도. 일단 그때는 확신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인드 갖추는데 학교장 시험 받으니까 조금 동력이 생겼다? 예. 오케이, 됐고. 자, 여러분이 고생해서 이제 뭐, 자, 1차 넘어서 2차 면접 차례까지 이제 다 마쳤는데, 그야말로 이제 정예 80일 이제 해사 예비생도로서, 이런 데는 뭐, 개인의 몸이 아니야. 국가에다 이제 몸을 위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우리 국가에 뭐 책임을 지고 이제 나라의 몸입니다. 이 떨어진 낙엽도 주의하라 그러냐, 예비생도 합격생도, 그지? 그렇게 저 옥체 보존하시고, 자, 오늘 연찬 예비생도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국영수 1차 시험이 그래도 이게 통과를 안 되면 너싱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속되면 개털인데, 개털이 안 되고 1차 시험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초합이죠? 맞습니다. 오케이. 1차 시험은 체육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조금 본인을 발목을 잡았나, 항상? 저는 수학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수학이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나? 원래부터 수학이 가장 약한 과목이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뭐 수학 2, 미적분,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무기체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함정자가 되려면 그럼 수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수학도 복귀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고 입회하도록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국어 영어는 나름대로 뭐 좀 그래도 되니까 이제 합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학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그 초반에는 제가 틀리는 문제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많이 풀었고 나중에 후반에는 이제 못 맞추는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포기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6월 지나 이제 원전했고 나서는 7월 29일에 시험 봤으니까 예. 일단 뭐 약간 포기하는 심정도 없지 않아 이제 다 부분적으로 좀 국어 영어 같은 자신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강 1약 전략으로 오케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수학이 좀 약했다. 우리 이제 김현지 예비생들은 수학 문제 어떤 과목이? 영어가 가장 약했습니다. 영어가 네. 상대적으로. 자, 그럼 영어도 뭐 우리가 복화가 있고 문법 있고 뭐 논리구조, 빈칸 문제 막 그런 게 있는데 어느 파트가 좀 영어가 좀 힘들었나? 해도 극복이 안 되는 파트가 어디였어요? 사실 평가원이나 이런 수능 판형의 영어 시험에서는 2등급 중반 정도가 꾸준히 나와주는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영어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사관학교 시험의 경우에는 영어가 아무래도 50분을 시험을 보고 듣기가 없고 네, 듣기가 없고 그리고 30문제를 오로지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빠른 속도로 그런 영어 독해 능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색함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는 타임 어택이 중요하다. 시간 내에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능하고 문제 레이아웃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것들이 많았던 얘기죠. 네. 우리 옆에 우리 안찬호 예비생들은 영어 이런 우리 고통을 겪었지만 좀 참아냈단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럼 일단 뭐 사관학교 1차를 합격하니까 우리 김현재 예비생도 네. 역시 1차를 준비하면서 수능의 어떤 강도를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 이렇게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강도 높은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능 판형에 있어서도 자신감도 붙고 성적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관 준비를 결국 수능을 텐션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네. 역시 1차가 되고 나니까 수능이 좀 말랑말랑하니 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 솔직한 얘기로. 네. 그렇잖아. 이제 사관학교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오늘 수능보다 뭐 1차 좀 3개월이 빨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도 하고 공부 효과를 컸다는 얘기인데 좋아요. 아무튼 뭐 1차가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은 수험생이 궁금하겠지만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안찬호 예비생도 저기 사관학교 뭐 회사 이과니까 1차 시험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점수 기준이 다르잖아, 그지? 예.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공식 얘기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사관학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너무 커트라인에 얽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김현진 선생님 경험상. 네. 커트라인 유달리 몸매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죠. 모의고사 보고 나면 1위 1비 그때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학생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너는 커트라인에 의식하지 마라. 공시가된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관학교에 평균적으로 커트라인 발표를 안 하잖아요. 오케이, 그런 효과고. 자, 1차 합격이 되고 이제 2차 체력하고 면접이 있었는데 자, 우리 김현지 예비생들은 체력 준비를 언제부터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꾸준히 체력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1차가 붙은 8월부터는 매일 시덥과 그리고 달리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관우사관학교 세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천연 노래 달리기, 팔굽혀 윗몸인데 육사는 5종목 바꿔버렸거든, 올해부터. 회사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모르겠지만 안찬의 여기서는 너무 저 지금 막 윈터 겨울방학 때부터 체력에 매몰된 친구들 있잖아, 그지? 예. 알통만큼 뭐하냐고 1차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1차 끝나고 체력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더라. 예, 맞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체력이 쫓기지 마라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면접도 1차가 돼야 이제 뭐 면접을 자격을 주는 거니까. 자, 우리 김현지 예비생도 면접장에 딱 가니까 가장 좀 뭐랄까 본인을 긴장하게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면접 연습을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모의 면접을 연습했어서 가서도 그냥 연습한 것처럼 대화하듯이 그렇게 흘러갔고 또 면접장에는 관련 인솔해 주시는 병사님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막상 가면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유도리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 간부들이 이제 면접하는 게 왠지 경직될 것 같고 의문장을 넣은 것 같은데 의외로 해냈다. 네. 우리 저 안찬의 예비생들은 면접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중에 하나만 딱 픽하면 어떤 질문이에요?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질문.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그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과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저 기억나는 답변 뭐라고 약간 좀 팁만 살짝 뭐라고 답했던 기억이 나? 좀 약간 제 능력을 너무 과시하지 않고 좀 겸손한 자세로 답하면서 그러면서 또 최선을 다했다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김현지 예비생들은 언제부터 해사 생도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백두산함이란 책을 읽고 저도 이런 진짜? 백두산함이란 네, 책을 읽고 뿌리가 깊은 해군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저도 그 해군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중학교 2학년부터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해군 장교가 되면 어떤 분야에 좀 전문성 가지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정보화 시대로 오고 있고 많은 정보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할 정도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AF라는 비밀 그 암호를 해석을 해서 일본군의 공격 위치 그리고 시간까지 추려낸 레이튼 소령처럼 그런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보 장교로 나중에 인간을 하여서 군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안찬 예비생들은 예. 해군 장교가 되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요? 저는 해군의 주력 분야인 함정 장교에 근무를 하다가 또 특수전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CD나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케이, 아주 뭐 좋은 실론이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대선배들이 조금 갑자기 합참의장으로 43기 분위도 되시고, 그다음 해군 참모총장도 44기 되시고, 전부 다 수석으로 졸업하셨던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40년 뒤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건데, 장차 본인은 뭐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가진 장교가 되는데 아무래도 해군 참모총장 될 수 있으면 되고, 국방장관 될 수 있으면 되면 좋겠죠, 그죠? 네. 전문성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안찬의 예비생도 일단 해사 지원하려고 맘먹은 우리 예비 지원자들에게 뭐 좀 좋은 얘기, 어드바이스 한다면 뭘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마음의 자살할까? 일단 본인의 간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성적이 부족하고 또 체력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은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초기 합격됐죠? 해사는 한 번에 추가 합격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추가 합격이 되고 뭐 거의 뭐 꼴찌로 합격하다 1차만 되면은
2차에서 학교장 시험에 면접에 600점이 오르기 때문에 뒤집을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우선 선발의 가능성이라는 게. 오케이. 자, 김한진 교수님, 일단 회사 지원하려면 우리 후배들에게 뭐 어드바이스 한다면 뭐라고 하세요? 저는 이 두 가지는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적인 부분인데 절대로 어떤 과목 하나만 잘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국어를 잘해서 국어 원툴로 되게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과목에 치중된 그런 편향이 되게 1차 시험에 있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과목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과목으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을 다 고루고루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갔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인드적인 부분인데 면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간절함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럴 때부터 해군사관학교를 희망해왔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경이 있었고 그 역경 속에서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극복을 했고 또 이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면접에서 잘 어필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시험 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죠? 일단은 뭐 2차, 영시할 기회는 안 주기 때문에 기를 쓰고 7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이루어질 1차 시험에 육해공 국간사 같은 날 공동으로 수재된 시험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81기 입학식 장면도 있지만 내년 82기로서 입학식 때 아무튼 지도 기획안에 참석을 해서 좀 할게요. 축하를 하셔서 기회를 좀 갖도록 해볼 테니까 하시고 아무튼 고생하셔서 아무튼 좋은 좀 그런 좀 험난한 길일 거예요. 군인의 길. 더군다나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4학년 생분들은 지금 145일 동안에 해외 지금 순환훈련 가서 지금 세계 일주 중인데 지금 4학년 생분들도 한 20명에서 우리 학원 출신들이 굉장히 좀 맹렬하게 가열차게 좀 순환훈련 갖고 있더라고요. 내년 1월 15일 기록을 한다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거둔 얘기인데 좀 진짜 애썼고 결과가 있어 좋고 김현진 여러분들은 가장 합격한 게 어느 분이 제일 좋아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사실 그 발표 때도 직장에 출근 안 하시고 9시까지 기다려서 보고 가실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시고 좋았습니다. 우리 안찬희 예비생들은 저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는데 친척들이랑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튼 거듭 축하드리고 이건 진정입니다. 진짜 여러분 고생하셨고 그래서 우리 스카이프 교육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가열차게 노력한 그 점들이 가상하고 또 제가 보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귀한 몸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옥체를 고주 잘하고 가입부에서 또 훈련 먹고 입학식 할 때까지 진짜 좀 그다음에 이번에 수능 시험 다 보러 갈 거지. 네. 시험장에 가야지 또 대한민국의 고3으로서 또는 뭐랄까 수험생으로서 국가시험에 수능을 안 보고 그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설령 뭐 수능에 반영이 안 되고 우선 선발됐지만 수능 잘 나오면 다른데 맘 배라고 그럴 일 없겠지? 없습니다. 오늘 생도 오케이? 그래도 격식을 갖추는 게 수능장에 가자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 자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후배들 또는 부록을 가지고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아무튼 자 다시 마지막 경례 한번 합시다. 해보고 다 같이 전반을 향해서 경례! 필승! 바로 자 축하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015학년도에 해군사관학교 지원을 하려고 맘먹고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해사 지원생들 이제 83기로 이제 선발이 되죠. 이미 82기는 입학을 했고 아주 신학계 아주 뭐 청운의 꿈을 안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해군사관교로 임관한 생도들 자 이미 이제 아직 부임지로 뭐 발령난 경우는 없지만 아직 지금 이제 아무리 예비 훈련 받고 이제 임지로 가겠지만 자 OT 영상 강의는 해군사관학교가 전형이 공지가 됐습니다. 일단은 7월 27일 1차 시험 보는 거 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은 1차 시험에 일단 합격자 배수를 조금 남학생, 여학생 이과 쪽으로 좀 티오를 늘린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똑같습니다. 자 물론 신체검사에서 약간 부분적인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신검 점수의 어떤 그 폭을 좌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변동사항 없이다 보니까 크게 개념치 않아 될 것 같고요. 스카이스 교육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노한기 원장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는 우리 역시 말이죠. 일단 해군사관학교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합격을 계속 시켜왔고 2차 면접
그다음에 원서낼 때 작성하는 지원 동기서, 자, 멘토링을 꾸준하게 해오시면서 결과를 나오신 바로 회사 39기로 졸업하신 김희주 예비역 중령님이죠. 자, 저희 교육 팀장님이십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글쎄 뭐 이제 회사 여기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전용 모집 요강의 표지입니다. 이미지가 뭐 경직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유스럽고 리버럴하고, 그야말로 한참 전에 회사 생도 생활을 하실 때는 이런 포즈가 가능했습니까? 아유, 전혀 가능하지 않죠. 네. 예. 각양각색. 예. 네? 그러면서 리버럴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른쪽에 또 입학할 때 보면 또 그런 딱 각 잡을 때는 질서 있게 할 때는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뭐랄까 일반 대학의 어떤 문화를 많이 접목을 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나저나 뭐 1차 시험 국영수 육사에서 공사 국간사가 7월 20일에 보는데 그 시험에 일단은 뭐 좀 합격자 배수에 안 들어가면 끝이죠. 네. 네. 1차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1차도 뭐 만점 맞고 뭐 100점 맞아라 뭐 1등급이다 그런 논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등급제가 아니고 이제 국영수를 표점으로 표현해서 합산하는데 점수제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이 약해도 다른 과목 끌어올리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 일단은 83기입니다. 83기면은 바로 역사가 아주 꽤 오래 됐는데, 일단 육사가 올해 이제 85기 선발하고요. 공사가 이제 78기 더 선발하는데, 글쎄, 그 해군의 아버지 하면 아무래도 손원희 제도님이시죠. 이제 그분 때부터 하면 역사가 뭐 그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예. 유달리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대한민국을 강조합시다 보니까 네. 공사나 육사나 이런 데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그런 게 아닌데 네. 대한민국을 갖다가 내가 좀 유달리 강조한 학교가 이제 해사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해군 사관학교 특징이 뭐냐면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해군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쪽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똑같은 제복과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계급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표준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호를 많이 좀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다음에 네이벌 아카데미, 아카데미. 리퍼블릭 이제 반드시 들어가군요, 앞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 저 옥포 앞바다가 보이는 저 뭐랄까 배우 닻을 갖다 형상화해서 이렇게 이제 상징물이 있는데 그때도 이게 있었나요 혹시? 네, 제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회사의 아이콘으로서 그렇죠. 일종의 바로 닻이라고 그러죠 저거를. 네, 해군의 배에 가면 고정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게 이제 닻입니다. 자, 일단 금년도 전형 원래 확정돼서 공지가 됐기 때문에 회사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육사 이제 나올 것인데, 일단은 뭐 저기 합격 성륙 작전 확실하게 이제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이 OT 강의는 말이죠. 1차 시험보다는 원서 접수할 때 작성하는 지원 동기서, 그다음에 자 2차 전형이 있죠. 체력 기준 또는 면접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저 교육팀장님의 오랜 경험, 노하우, 합격을 어떤 역대급으로 많이 시켜왔던 그 우리 팀장님만의 어떤 그 뭐랄까 교육 어떤 철학, 필로소피 또는 명확하게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일종의 바로 일단 회사 준비하면서 1차를 제외한 1차 합격이 안 되면 끝인 거니까 1차 이외의 쪽에 어떤 여적인 요소 이제 방향탄을 좀 제공해 줄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여기 또 합격한 합격생들 같이 격리하면서 또 애들 격리하는 모습 보니까 또 흐뭇합니다. 예, 흐뭇하죠. 언제 봐도 싫지않아, 그죠? 네, 그렇죠. 올해 합격한 우리 대표 학생들인데. 그리고 또 우리 저 교육팀장님 또 영상이 유튜브나 이런 데 또 있는데, 아무튼 뭐 좀 무장공비를 양성하는 그런 느낌 아주 강인한 합격생들이 말이죠. 굉장히 올곧게 격리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자, 일단은 올해 이제 그 회사에서 새롭게 매년 공지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83기죠? 네, 83기에서 또 이렇게 나이 다짐했는데, 나이 다짐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리체크해 주시죠. 네. 나 김희주는 제 83기 해군 상한 생도가 된다! 예. 육사나 공사와 달리 이 다짐을 딱 하게끔 첫 페이지 넘기는 게 나오더라고요. 참 그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그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수탁생도 있잖아요. 거기 또 의탁생들이 또 모델로 내세워서 글로벌한 느낌을 주는데, 아무튼 회사가 이번에 굉장히 좀 홍보, 이미지 사진 업그레이드 엄청 시켜놔서 이번에 아마 회사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청량한 느낌이 들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좀 약간 자유스럽지만 그래도 확실한 질서가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해군사관학교가 진중하게 이제 많이 좀 발전이 되고 있고 진척이 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뭐 우리 김희주 팀장님의 양력은 뭐 여기 나온 대로 뭐 소위 때부터 이제 그다음에 IT 기반의 어떤 좀 뭐랄까 초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군 전산의 어떤 그야말로 선발대로서, 네. 물론 통신 분야에도 오랫동안 특기로 이제 복무를 하셨는데, 최근에 사관학교가 이제 초급 장교 처우가 좀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관학교 지원율이 떨어진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경직되게 일반 민간 대학과는 일반 대학과는 조금 괴리가 있게끔 모든 거 하다 보니까 네. 생도들이 이탈률이 생기고 또 자체율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각고의 어떤 결심을 한 게 최근에 스마트에 기반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육사는 뭐 일반 민간 대학과 학점도 교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해군사관학교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방위산업 분야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게끔 아마 생도들을 교육을 하려고 체제를 많이 바꾸는데, 네. 굉장히 긍정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호도를 높이고, 네. 우리 해군사관학교는 어떤 점에서 조금 더 그런 선진화 교육을 구상 중이라고 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드론 같이 네. 무인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정도 무인 함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조종을 해서 적한테 격침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응전하면서 참 그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스마트한 그런 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캠퍼스 자체를 아예 스마트 캠퍼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게 군이다 보니까 군사 학교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보안으로 해가지고 많이 차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풀어서 학생들한테 확실한 그 IT 교육을 시켜서 그런 훌륭하게 키워서 그런 인원을 저희들의 그 무기체계 개발이나 이런 쪽에 좀 활성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추세가 뭐냐면 각군 사관학교가 그 항공 우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소형 위성을 벌써 올렸거든요, 작년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해군과 육군도 마찬가지. 지금 위성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걸 많이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데 관심이 있다 하면 해서도 물론 좋지만 육사나 공사 이런 데 가셔도 충분히 그런 길을 닦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사 관련된 일종의 바로 군 무기 체계랄까, 그다음에 군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이 물론 미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했지만은 그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 기반의 원천이고, 최근에는 이제 자체 기술력에 기반한 그런 방산이 뭐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사관학교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좀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도들이 입교하면 물론 1, 2, 3, 4학년 여기 이제 4학년들이 이제 세계 일주 순환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올해가 코로나 풀리면 140일 갔다 왔는데 일단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첨단화된 아이템 또는 일종의 바로 어떤 거를 함정 체계랄까 이런 것들을 경험 다 해보면서 전투력의 향상성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투력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전체적인 경제력 향상에도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 군의 방산이 좀 아무래도 좀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방산이 대외 어떤 글로벌 측면에서 영향이 좀 높여질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도 커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마 예상 목표로 하는 게 세계 4대 강국안에 들어가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무기체계의 특성은 뭐냐면 소요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무기가 필요하겠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요를 만들 수 있는 건 제가 어떤 거를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제기를 해서 그걸로 만들 수 있게끔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함정 같은 경우에는 배 하나 만드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배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운영하는데 또 30년. 거의 소요제기는 거의 10년 정도 하고 운영을 한 20년, 30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을 본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40년 후를 생각해서 자기가 소유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기 현대중공업이랄까 또는 그 대우중공업이 이제 한화로 네. 이제 넘어갔지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뭐 대형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수선까지 구축하는 역량, 건조 역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회사 생도들이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스마트 분야에 많은 그 뭐랄까 전문 지식을 쌓게 되면은 일단 뭐 장교로서 오랫동안 해군으로 복무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 이후에 제2의 어떤 그 뭐랄까 팔로우 스텝으로 그런 쪽에 바로 함정 분야랄까 그렇습니다. 건조 분야. 네.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들도 뭐 시험 비행 테스트 네. 하는 거 빨로 있듯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함정이 새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건조가 되면은 이제 해군 장교 출신들이 가서 또 그 역할을 하고 네. 그런 점이 그때 순환성이 굉장히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럼요. 스마트화되는 어떤 그런 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생도들이 4학년 때 이번에 140일간 해군 순항훈련 어떤 갔다 왔다는 건 뉴스를 보고 또는 영상을 접하고 네. 느낀 바가 있어서 지원했다. 내 꿈이 어때요? 분명히 어때요? 좀 글로벌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원하게 됐다. 지원 동기. 또 하나 이런 도서 같은 경우도 하나의 뭐 대한민국 상호생도론에서 이제 해사 교수로 있던 분인데 송광석 교수가 29기인데 이분이 집필한 해사 생도들에게 시금석이 되는 어떤 펀더멘털이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도서도 지원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근데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소연의 제독의 그런 일 중에 바로 해군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렇죠. 해군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어떤 핵심적인 손원의 제도가 활용한다면 어떤 메뉴가 될까요, 혹시? 전투함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면접이랄까 지원 동기할 때 혹시라도 뭐 면접관이 질문하게 되면 이것도 체크되고 다 우리가 면접 나중에 2차 할 때는 다 정리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자, 인천 상륙작전이나 일단 영화에서 또 여러분들이 뭐 일종의 연평해장이랄까 그런 또는 어때요? 명량, 노량 이런 과거 이순신 장군 또는 최근에 어때요? 연평도에서 해전이 있었죠. 자, 그럴 때 그런 영화 관계된 것도 굉장히 지원 동기로서 유의미하게 언급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이 평택항 쪽에 좀 전시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혹시 좀 견습을 갔다 왔으면은, 견을 갔다 왔으면 그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지원자들의 경우는 좀 한 번쯤은 기회가 되면 갔다 그렇죠. 오면 네. 숙연한 마음을 통해서 네. 자기 어떤 뭐랄까, 희생의식을 또는 희생의지를, 네. 지원의지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좀 소말리아 해역인가요? 네, 거기 거기도 이제 보통 거기 청해준 부대 같은 경우는 총괄하는 뭐 지휘관의 계급 대령인가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한 역할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요즘 그 해적 얘기가 없더라고요. 소탕이 거의 됐나요? 아니면 경계를 철저히 하니까 그런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상선이 그죠? 저기 했을 때 그나마 이런 해군들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UDT 실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해적들이 소말리 해적들이 이런 경계심을 많이 갖고 이제 아마 쉽게 들이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전쟁이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기존에 첨단 무기로 요즘 고도화된 첨단 무기로다가 일단 전쟁하는 무조건 며칠 만에 승부를 본다 그런 논리를 깨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멘탈이 많이 무너지고 멘붕이 상하고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그다음에 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또 이라크 이런 데서 전부 다 완성된 전쟁을 못 하고 폄하하는 건 아닌데 참 쉽게 말해서 무기가 아주 좋다고 그죠? 총이 좋다고 딱 반드시 승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요인의 어떤 근저는 뭐라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쟁 환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거기 사막과 지금 여기 있는 그 초원행가에도 하고 그 환경이 좀 달라서 그게 쓰는 무기에 대한 것도 다르고 지금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숙련도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적으로 보는 그 여러 가지 세계사적으로 돌아가는 그 환경들이 미국에 있을 때 그 환경과 지금의 환경과 좀 타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 이게 좀 서로가 좀 안 맞는 그런 게 생겼어요. 이게 민간의 희생을 줄이려고 정밀 타격을 중심으로 네. 하는 그죠?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화된 그런 무기 체계를 통해서 그냥 일거에 완전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베트남의 밀림 같은 데서 통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뻘 같은 거, 뭐 네. 늪지대. 지대 네. 뭐 그리고 뭐 전선이 너무 길어서요. 네. 그걸 다 커버를 못 하고 있어요. 자, 물론 그런 점에서 이제 육군 중심의 이제 그런 작전이 그런 겁니다. 또 해군은 또 뭐 그런 것과는 조금 무관하고 네. 거리는 있기 때문에 해군은 거의 뭐 다만 해군은 아무래도 잠수정이 몇 대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군함이 몇 대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군사력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모심료 강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사진 한 컷도 회사가 엄청난 변신, 이미지 업그레이드. 네. 제가 있을 때보다 많이 좀 네. 좋아진 것 예. 같습니다. 자, 회사가 170명 선발합니다. 그중에 학교장 추천으로 20%,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60%, 작년하고 똑같아요. 수능 없이 이제 뽑는 게 수능 전에 종합선발이 20%인데,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이제 육사공사는 1차 시험 합산을 안 하는데, 회사는 1차 성적을 200점을 환산하고 합산하고 면접 500점, 비교효과 100점, 약간 600점이 이제 면접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학교장 추천 받으면 면접이 워낙 비중이 커지고, 일반 우선의 경우는 이제 1차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이제 면접이 조금 줄죠. 400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종합선발의 경우는 수능이 워낙 배점이 크니까 650점인데, AI 면접으로 이제 20%,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회사가. 아무튼 회사는 유달리 제일 뭐든지 빨리, 공사 육사보다. 또 AI 면접도 어때요? 처음으로 어때요? 면접 20% 반영. 또 지원 동기도 회사가 처음으로 도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왜 가장 빨리 왜 처음 그럴까요? 회사가. 해군이 원래 이렇게 받아들인 게 되게 빠릅니다. 저희들이. 왜냐면 미국부터 모든 제도를 받아들였고 네.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 어차피 지금 밖에 그 움직이는 거는 AI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군사관학교 지원 동기를 처음 도입하니까 처음에는 항목이 3개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사 육사가 이제 도입을 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 뭐 미리 입력한 지원 동기서로 1차 합격자애들 면접을 하는데 참그 요긴하게 예. 검증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합리성을 그렇죠. 인정받아서 이제 아무래도 좀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 원서 접수가 올해 6월 14일부터 24일까지고 7월 이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학교장 추천 5명씩 네. 받고 학추를 받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차 성적이 좀 낮더라도 일단 면접으로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7월 27일 날 1차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사관학교 1차에서 이제 뭐랄까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해군사관학교 1차에서 자, 남자는 인문 5배수, 자연 6배수, 자연 계열이 6배수를 좀 뽑는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8배수였는데, 자, 자연 계에서 10배수로 늘렸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회사가 올해 1차 합격 개연성은 크죠. 네. 이랬단 얘기예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은 이제 1차 합격이 되더라도 2차에서 체력, 면접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 배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올해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해군사관학교 최초 합에다가 이제 딱 한 번에 추가 합격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추가 합격이 일단은 2차 시험 등록 또 추가 합격되고 근데 2차 등록을 하는데 1차 추가 합격 발표하고 이제 2차 시험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제 조별로 1박 2일로 2차 전형을 쭉 하죠. 참고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선발 합격자는 수능 전에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선발 합격자도 있죠. 네. 수능 전에 올해 11월 14일이거든요. 네. 회사가 또 제일 먼저 발표해요. 합격자를.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군이 제일 빠르다. 근데 회사에 따라 이제 지원자들은 항상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변동사항이 제일 먼저 변하니까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한 학교에 5명인데 일단 이거는 뭐 몇 학점 기준이 있는 게 또 아니고 근데 2차 그 추가 합격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준이 딱 4가지를 아예 회사에서 공지를 했더만요. 예. 몇 등급 이상이 아니라 네. 타이틀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 이런 사람을 추천하세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명예, 정의, 희생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네. 두 번째, 용기 및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세 번째, 해군 산업계 입학 의지가 뚜렷한 사람. 학교에서 판단해라 그런 얘기죠. 예. 학교에서 관찰해보고 했던 거. 예. 그 2년 남짓 3년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덕성, 단체성, 리더십, 체력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야, 요거 보니까 뭐 옛날에 그 신라 때 화랑도들하고 똑같네요. 원과목사의 세소고기에 나오는 거. 아, 그렇죠. 거기에 출연하는,
이게 사관학교라는 게 그런 로직이. 청년들의 단체 생활은 예. 활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공자 유학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에 맞게 옛날 삼국시대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신라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화랑도 하면 육군이지만 그 화랑도 정신은 뭐 사관 성벽에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이러한 증거를 가진 사람 학교에서 판단해가지고 5명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5명이 넘치게 되면은 학교에서 뭐 내신이랄까 뭐 등등 따져보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학교장 추천은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어때요? 여기 꽤 맞추면 4개 다 해당이 될 수 네, 있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관학교는 일단 1차 시험이 국어, 영어, 수학인데 국어는 문학도 30문제 50분, 영어는 듣기 가고 30문제 50분, 수학은 수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시험 보는 장소가 16개 장소입니다. 시험장이. 7월 27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발표되고 아까 얘기로 1차 합격자는 아무튼 문과는 남학생이 5배수, 이과는 6배수. 그 다음에 여학생이 어때? 이과는 10배수니까. 네. 일단 국어는 뭐 수능처럼 선택 과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목이 좀 제한돼 있죠. 표준 점수로 변환시켜서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등급제도 아니고 원점수 100점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8월 7일날 1차 훈련하고 선발 인원 이렇게 배수 나와 있잖아요. 자, 이과 쪽에 티어를 더 준 이유가 뭐라고 한번 사료를 해볼까요? 현재 아마 의대 정원 증원 증원과 아마 관련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떨어진다 할 수는 없겠지만 포괄적 광의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의대 가려고 생각했던 애들이 이제 1차 원서낼 때 같이 냈다가 그렇죠. 1차 합격시키는 거 숫자 올려놓고 쏙 빠져버리고 2차에서 응시 안 하니까 이게 추합을 계속 더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 작년에도 보니까 이과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 추합 많이 되더라고 1차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육사는 3번의 기회, 공사는 2번인데 해사는 1번밖에 안 준단 말이죠. 네. 이게 덜 돌아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5배, 6배 해놓고 나서 그 인원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2차 전형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미달릴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추가 합격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커트라인이 일단은 회사가 재작년은 좀 오래하고 작년에 좀 쉬었던 편인데 작년에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300점 유지라면 220점 전 또는 30점 정도면 1차는 무탈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4월, 5월 달에 적중 2단계, 5, 6월 달에 1차 심화, 아무튼 완벽하게 했을 때 합격의 가능성 높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1차 합격자 최종 나온 다음에 8월 7일부터 이제 8월 13일까지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등록을 안 하는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 기회를 더 주고 예비번호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추가 합격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서 이제 바로 어때요? 일단 2차 시험이 9월 1일부터 1박 2일 회사에서 하는데 일단은 자 2차 시험에 어떤 종목에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체력 검정이 있는데요. 신검이 이제 있지만 9개 붙더라고요. 이게 패스피드니까. 혹시 회사에서 구체적인 전형 기준이 있지만은 회사에서 승도가 되려면 회사 승도려면 신검에서는 어떤 요소를 많이 좀 따질까요? 일단 시력을 많이 따지고요. 시력을. 네, 시력을 하고 공사보다는 좀 덜하지만. 네, 덜하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를 좀 따집니다. 몸무게. 네. 배가 깔아질까 봐서. 잠깐 깔아질까 봐서. 또 워낙 좀 체중 비점이 낮은 사람들이 좀 불리하거든요. 생활하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지병이 뭐 당뇨랄까. 그런 거는 다 이제 검사하면서 나오겠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근데 체력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밖에 안 합니다. 딱 오래 달리기, 팔굽혀 펴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윗몸은 8,900 2분 내에 하는 것이고, 네. 오래 달리기 남학생은 1,500m, 여학생은 1,200m인데, 예.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기준이 나오죠. 남자는 8분 19초, 예. 여자는 8분 20초. 이게 체력 검정이 재밌는 게 네. 불합격을 맞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점수 부여기 때문에. 점수제이기 때문에 그냥 끝이에요. 이거는 뭐 면접 볼 기회도 안 주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체력은 뭐 어차피 나중에 1차 합격자 발표되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인간 변기로 많이 둔갑을 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 주기적으로 틈틈이 예. 시간 나는 대로 팔굽혀 펴기 하고요. 졸리면 팔굽혀 펴기 하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하고 막 단기간에 갑자기 하게 되면 또 몸에 예. 좀 이렇게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력 검정하고 아울러 또 중요한 게 변수가 워낙 큰 게 면접인데 저 면접은 대면 면접이 80%, 그렇죠. AI 면접은 이제 로봇 면접관한테 이제 20%. 대면 전에 가는 건데 그 면접 가이드라인은 간단하게 좀 저기 해줘. 이 국가가
뭐 상한학교다 보니까 국가관, 그다음에 역사관, 안보관, 군인의 기본 자세, 그다음에 적응력, 인성, 품성 이런 것들을 주로 면접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학생이 우리 해군산학회에 맞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토의 구간 구성 요소는 뭐 영토, 그다음에 영공, 영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게 우리가 다스리는 바다 그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해사생도가 되려면 용어라도 그냥 말 그대로 바다 그러지 말고 영해라고, 그죠? 그렇죠. 어차피 다른 해역을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해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 거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NLL, 그죠? NLL이 이니셜인데, 네. 다 노- 잊어먹었죠. 예. 네. Northern Limited Line 그런 거예요? 예, 네, 북방 한계선, 그죠? 네. 자, 동해안도 있나요? 네. 동해 서해 같이 있습니다. 그렇고, 예. 그래서 동해는 조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고 이렇게 튕겼다가 다시 쭉 갑니다. 현직에 계실 때 동해 그쪽에서 아마 복무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기도 뛰었습니다. 예, 예. 그쪽에 바로 전파 탐지하고 막 그런 거는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근데 작성상 이제 보안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AI 면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뭐 개인적인 거, 뭐 좀 공적인 거보다 사적인 거, 그죠? 적극성, 책임감 이런 네. 것들. 예. 요즘 뭐 대기업도 면접을 거의 AI로 많이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AI라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거든요. 네. 빅데이터란 뭐냐면 데이터가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들이 만들어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게 하면 뭐 했던 걸 전부 다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인성 같은 거를 물론 우리가 인성평가, 적성평가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하긴 가는구나. 이런 게 유추가 되거든. 그게 이제 AI 면접의 가장 큰 메리트라 할 수 또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회사는 또 이제 일단 대면 면접 현장에 가면은 또 시트를 주고 문장으로 완성하는 거. 네, 나는 그렇죠. 뭐 나의 아버지는 뭐 그죠? 네, 대한민국 뭐이다. 네. 그렇게 진술하는 거. 빌런 그 빈칸 채우는 거. 그렇죠. 문제를 인성평가, 예. 인성평가, 예, 예. 적성평가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해군들. 왜 그러냐면은 이 함정이란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같이 부대끼면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평소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저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발달돼 있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저 함정이든 잠수정이든 아무튼 그 격실에서 그 좁은 그렇죠. 곳에서 생활해야 네.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저 4학년 생도들이 이제 141일 동안 그 저 세계 순환 훈련 갔다 와서 세계 일주 네. 거기서 진짜 그 망망대 물론 이제 뭐 중간 중간에 뭐 기착지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격실에서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 배라는 게 계속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 소리.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배가 전부 다 철입니다. 철이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일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고철이다 보니까. 철이다 보니까 옛날 배들이죠. 근데 요즘 배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옛날 배를 탔었는데 이게 철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사실은. 자, 그 사관학교 시험은 일반과 대학교와는 다르게 좀 그 내신 반영률이 좀 일정 비중이 있지만은 그 교과목당 1등급당에 0.5점 차이 한 과목당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데미지를 입힐 정도로 그런 거 아니고 보통 요즘 보니까 3, 4, 5등급 많이 있더라고요 내신. 그러니까 내신이 좀 약하다고 너무 쩔 필요도 없고 그럼요. 네. 1차 시험 최대한 케어하고 네. 뭐 수학이야 그냥 국어형 끌어올리고 근데 1차만 넘어서 1차 안 되면 너식이니까 그렇죠. 그 2차 면접이 워낙 비중이고 체력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거꾸로 가도 일단 1차만 되라. 그러면 이제 확률적인 거 많으니까 그죠? 네. 링에만 올라오면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딱 1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이제 저 면접할 때 보면 이게 이제 뭐랄까 의외로 결석을 한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가끔 보면 재수한 애들 걔네들 고3 때 수능 끝나고 나서 뭐 좀 학원에 안 가서 그런 경우 막 일주일 열흘 막 결석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재수해서 이제 대học 학생 해가지고 1차 됐는데
면접을 딱 가려고 하니까 생기부에 보니 교석이 많아. 그때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가. 매년 보고 그런 아이들이 꼭 나타나죠. 응? 그러니까 뭐 누구 말대로 과거, 그죠? 뭐 원종에 바로 한참 전에 일단은 뭐 내가 뭐랄까 말 실수했거나 아니면은 해모감 있는 말을 누구한테 했거나 그런 것들이 또는 학교 폭력이 있었거나, 그지? 근데 이제 한 2, 3년이 몇 년 지나고 과거지만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생도가 되려면 최대한, 그죠? 일단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좀 작용할 수도 있죠. 이 출석 일수는 그 사람의 성실성을 나타내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걸 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점수가 된다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수점 경쟁일 때는, 그죠? 일종의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의미가 가산점, 있는 거죠. 가산점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최대 5점인데 없는 것보다는 좀 낮죠. 네. 그래서 보통 5월달, 8월달도 8월달까지 그 시험이 국사 편찬위원회 있죠. 그 성적 들어가니까 조금 가급적 챙기세요. 그래서 일단 제 58회가 4월 10일, 제 70회가 5월 25일에 보는 거. 여기까지만 되는군요. 5월달에 보는 것까지만. 예. 전형이 좀 회사가 빠르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8월에 보는 것도 반영해 주더라고요. 체력 분야인데 최대 3점 가산점입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또 막 갑자기 막 무리하게 뭐 대한해양인명구조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기회가 되면 하는데 일단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보통 보니까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보니까 이걸 관심을 애들이 많이 갖더라고요. 갑자기 태권도도 막 전혀 없어요. 갑자기 3단 달라고 그냥 유도 검도 2단 달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좀 어려서부터 쭉 하는 이런 특히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지원자들은 이런 거 준비하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고3이나 재수생들이 갑자기 없는데 이거 하려면 또 이거 문제 따른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차라리 수학 한 문제를 더 맞는 게. 네. 지금은 공부할 때. 자, 일단 생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찌됐든 교육 목표가 이제 크게 아까 이제 봤던 뭐 저기 학교장 추천 기준의 맥락과 똑같네요. 그러니까. 교육 목표. 교육 목표 똑같습니다. 예, 예. 충성심, 명예심, 뭐 희생정신이 충만한 군인정신과 리더십을 한양시킨다. 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교로서 이제 직무수행,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전문 지식을 습득시킨다. 세 번째가 불굴의 투지를 함양을 위한 강인한 체력을 연마한다. 네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고도의 민주시민의 의식을 고취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원 동기서적 이런 맥락을 좀 버전을 활용해서 조금 이렇게 워딩하면은 좀 그래도 관심을 가졌구나. 관심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육 방침이 지덕체, 기본적인 거. 교육 목표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기 뭐 저 육군사관의 지인용하고 거의 맥락 비슷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학위, 그다음에 이제 저 일반 인문학, 문학사 또는 이학사, 공학사, 그죠? 학위 복수학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군사 선생님이 이제 학년마다 1학년 때부터 이 상학기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상륙작전은 이거 포항 1사단에 가가지고요. 거의 해병대. 한 달간 해병대 1사단 가서 실제 그 해병대랑 같이 이제 훈련하는 한 달간 훈련을 합니다. 숙식도 같이 하면서 그게 아니고 2학년 때는 해양체육이라 그래가지고 해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그 체육 활동을 통해서 해양체육만 집중적으로 하는 훈련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연안실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저 동해로부터 해서 저쪽 서해로 남해로 해서 서해까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코스가 있고요. 순환훈련 앞에서 받은 상황인데 네, 생겼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군사력을 향상시키는 증강시키는 기본적인 예위 군인 장교로서의 어떤 일종의 학업 과정이고 아까 얘기대로 이제 방산 체계랄까 그죠 스마트 어떤 그런 전문성 가지고 교육 같은 경우 그야말로 이제 첨단화된 그런 일종의 바로 무기체계 개발이랄까. 그래서 이제 학과도 좀 그런 학과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을 텐데 그런 학과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군사 실습 관련되지만 아무튼 무기체계, 뭐 함정 운영 이런 쪽에 해당하는. 이게 들어갔네요 벌써. 무기체계, 해군 무기체계 공학하고 사이버 공학인데 사이버 보안이라 하는 거는 해킹. 반해킹, 해킹, 뭐 이런 걸 좀 주 목적으로 합니다. 요즘은 전쟁이 폭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이버 공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한 걸 방어하고 내가 또 사이버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한 과학. 전기전자, 공학, 조선공학, 기계공학 이런 것들 이제 저 본인 학업 교육이랄까 비전 포부에 다 연결이 되니까 네, 해양학과, 그렇습니다. 사이버. 해양학과는 어떤 성격의 학문 하나요? 생태계 쪽인가요? 아니면 해양자원 개발? 아, 제가 있을 때 해양학은 저거였어요. 한 해양에 대한 그 윤리적인 성격 그걸 위주로 계속 가르치고 하는. 왜 그러냐면은 잠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잠수함이 활동하기 위한 그런 환경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해양학과는 제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염분, 뭐 온도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 환경 상황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일종의 바로 네,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예. 왜 소나를 쐈는데 왜 잠수함이 안 잡혀요?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해시켜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생도 생활이야 뭐 어차피 뭐 질서 있는 그죠? 일관되게 일단 아침 오전부터 정확히 일어나가지고 구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과 출장 갔다가 오후에 또 네. 일주일에 뭐 몇 분씩 또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 그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동아리는 주로 어떤 활동이라고 좀 평가를 해보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때도 그랬지만 해양 체육 쪽에 많이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생도들도 많이 거기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가입을 못 하니까 제한된 데 있으니까 좀 선발돼가지고 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경지구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냐 등등 해가지고 약간은 뭐 지원에 좀 망설임을 가졌던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저 팀장님 그런 주저함이 없었나요 혹시? 저는 집이 서울인데. 예, 저는 서울이지만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KTX도 다니고 뭐 저 비행기도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어땠습니까? 버스 타고 갔다 왔습니다. 몇 시간씩 걸렸어요? 서울? 5시간 걸렸습니다. 아이고야. 마산까지 가가지고 마산에서 이제 또 시외버스 타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버스 타고 넘어가고. 버스가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네. 그때는 그때는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휴대폰도 없었고. 공중전화로. 그러니까 이게 기억력이 약하면은 번호도 모르니까 전화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는 또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다 적응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암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해군사관학교는 자, 교훈을 딱 3개로. 네.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하시죠.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제나 똑같나요? 교훈은 바뀔 수가 없죠. 예. 자, 어찌됐든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쭉 이제 저기 나중에 면접할 때는 면접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도 있는 기시가 목차를 쭉 가지고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해사 생도들은 우리 예비역 우리 중령님신 바로 김희주 팀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해서 자 그래도 이제 6월 14일부터 원전할 때 지원 동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2개 항목.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항목 한번 어떤 내용 기술해야 되는지 한번. 네. 그 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 또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합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노력에는 1차 시험 준비 과정도 있고 그렇죠. 체력도 기두고 그렇죠. 약한 체력을 위해서 어떻게 되고 네. 그또 하나 이제 어떤 해군 사관학교는 해군에 대한 지식이 약해서 도서나 이런 걸 통한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서 이런 걸 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장기가 되면 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는 계획을 꼭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공 과목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서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김희주 팀장님께서 첨삭을 우리 수강생들 다 해주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그점 마시고 이거 의외로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록하고 기록하려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귀찮으니까 포기한 수험생들 의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에너지를 집중해서 근다고 맘만대로 쓸 수는 없죠. 딱 단발로 해가지고 저희가 합격생들의 견본들을 많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사 측면에서 환경 어려움에 처했던 거 극복했던 거 본인에게 어때요? 이것이 뭐가 변했는가? 자 생도생활하면 4년 기간 동안 이제 어떤 애로도 겪을 건데 미리 이제 그걸 한번 좀 뭐랄까 좀 전제로 해서 아마 이런 것 기술하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은 뭐 좀 이런 거 기술할 때는 너무 어떤 자신의 단점, 어려움, 뭐 좀 위크 포인트만 너무 극화해서 표현할 건 없잖아요. 이거는 필요합니다. 내가
장단점이 뭔가는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는 있고요. 스와트 전략. 네. 근데 단점이 있는데 나는 이 단점을 장점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보다는 그렇죠. 혹시라도 뭐 남이 누가 읽어보고 이걸 좀 너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겸손하게 진솔하게 그렇습니다. 자기 거 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00자 이상 1000장이 있는데 가급적 1000자 정도로 가깝게 써주는 게 아주 썰렁하게 있죠. 몇 줄 쓰면은 이건 일종의 바로 물론 이 자체가 점수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입력을 하면 수험표는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차 면접을 할 때는 요 두 가지 팩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때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1차 되고 나면 참 면밀하게 해서 질문지도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 생기부도 참고해가지고요. 그런 거니까 그런 과정의 연습을 어때요? 자, 우리 이제 평가 팀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1차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면접하면서 준비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이제 1박 2일로 가서 이제 면접을 하고 자, 면접 시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그 이제 분과가 몇 개 있잖아요. 뭐 국가관 면접, 그다음에 이제 재원 동기서 방,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개인 생활 기록 방, 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예, 분과별로 이루어지는 건데, 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에서는 뭐 사관학교 거의 기저가 같을 텐데, 대표적으로 한 4개 항목 정도로 간단하게 면접 평가에서 한번 체크 좀 해주시죠. 네, 국가관은 우리 그 지원하는 학생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가, 역사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안보관은 어떤가, 그다음에 지금도 말이 많은 그 대적관, 그다음에 이제 동맹과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 그다음에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신념화 정도가 어떤 정도 되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표현력과 논리성을 얼마나 정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문장의 안전성과 그냥 문법적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아까 얘기는 막연하게 받아 그러지만 영해로 표현하는 그런 정도고. 그러니까 올바른 어휘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핵심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도성과 자신감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유창하게 할 수 있는가, 말을 떠듬떠듬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또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나서는가 이런 태도들 같은 걸 좀 파악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이해력과 포용력을 이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경청하는 자세,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의견들을 잘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분과별로 그 면접관들은 어찌됐든 좀 면밀하게 일단은 뭐 좀 체크해 가면서 일단은 궁극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이 지원자가 일단 1차 합격이기 때문에 2차에서 다 점검을 해놓으로써 이 친구가 4년간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좀 자기 어떤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어차피 그 끊임없이 어때요? 상관하고 본인이 동기하고 또는 위에 선배 기수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뭔가 좀 열린 마음으로 포용력 있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어떤 자기 관점에서만 뭐 생활하면 안 되니까 더불어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네. 그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게 가장 큰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하는 데에서 학교 소집은 단체 생활하지만 그 단체 생활하고 이 사관학교에서 하는 단체 생활은 또 다른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와서 사관학 생도가 돼서 겪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025학년도 해군사관의 83기 이제 전형이 확정 공지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체크를 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뭐 2차의 맥락은 작년도하고 기저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국가관이라가 안보관 이런 것들 벌써 작년보다는 1년 사이에 또 이제 뭐 굉장히 우리 한반도 상황이 안보 상황도 그렇지만은 또 어떤 게 또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국제 정세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무튼 몇 년 전만 해도 ICBM 그다음에 뭐 SLBM 이미 그거 이제 벌써 몇 년 안 됐지만 꽤 오래 된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전장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이제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뭐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진짜 하고 때릴 줄 몰랐잖아요. 근데 푸틴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종신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됐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시진핑이 거의 뭐 독재다 하면서 이제 뭐 젊은이들이 중국 젊은이들이 뭐 태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많이 빠져나가고 뭐 등등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떤 지금은
분단이지만 또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개연성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는 게 가장 네,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억제를 가두려면 보이지 않게 어찌됐든 그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렇죠. 되고 그 힘은 일종의 뭐 무기 체계도 있지만은 역시 우리 생도들이 중심이 되면 장교들, 리더들 이네들이 가지는 어떤 정신력 또는 군인 자세 또는 국가에 대한 책무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해군사관학교 원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저기하고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2차 면접 일단까지 가서 체력 다음에 면접까지 가서 우선선만 80% 합격이 되면 진짜 좋은 것이고 아까 얘기한 수능 11월 14일인데 그 2주 전에 우선선 합격 발표하잖아요. 안 되면은 또 어때요? 일단은 20%는 종합선발이죠. 1000점만 650점이 수능이 들어가는데 이나저나 수능까지 가열차게 가야 됩니다. 다만 전제가 일단은 7월 27일 모레 2차 시가 안 되면은 뭐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금년도에 참고로 2차 전형 작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고 똑같다. 다만 향후에 이제 면접에 실전에 임했을 때 어떤 그 내용이 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 우리 김유주 팀장님께서 다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오랜 역사통 대충에서 가장 오랜 경상권 역사를 가지고 스카이프 교육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합격의 멘토가 될 것을 좀 다짐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올해 전형 이렇게 공지가 됐다. 체크를 해준 그런 OT 영상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꿈을 가지고 멋진 해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때요? 전초 단계로서 바로 해사 생도가 되는 길에 여러분의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일단 말이죠. 우리 김혜주 중령님이 여러분들의 훌륭한 멘토, 그야말로 대선배로서 여러분의 어때요? 바로 길에 그야말로 큰 아마 힘이 될 것이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힘이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 화이팅하고 끝납시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예.